네, 바로 이어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부분. 공급 부분,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요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의 법칙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공급. 그 생산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가격에 따른 공급량이 결정되겠죠. 근데 공급량과 역시 공급과 공급량 잘 구분해서 써야 될 두 단어 이고요. 공급량이라는 건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 주어진 가격에서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따라서 개별적인 공급자들이 얼마만큼을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 나타낸 걸 공급 곡선이라고 할 수 있고, 짧게 공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 대 공급량, 예, 항상 주의해서 써야 될 두 단어고요. 공급량이라는 건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의미한다. 공급의 법칙 보겠습니다. 공급의 법칙. 공급의 법칙, 수요의 법칙은 뭐였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그 전에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가격과 공급량의 양의 상관관계를 우리 공급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이 증가할 때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독립변수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죠.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죠. 예,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법칙을 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법칙을 역시 공급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공급량과 가격의 관계, 양의 상관관계, 공급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공급표, 표로 나타내면 공급표, 그걸 곡선으로 그리면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전에 바라봤던 그 수요표, 뭐 수요 곡선,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빨리 넘어가 보죠.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개별적인 공급자의 공급 곡선을 시장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수평합한 거 시장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급, 각 가격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공급자들 개별 공급을 합한 것이다. 그게 시장 공급이 되겠고요. 그걸 곡선으로 나타낸 거 시장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수평으로 더한다죠. 수평으로. 주어진 가격에서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을 더한 것. 한 재화의 시장 공급량이 변화를 나타낸다. 다른 요인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 변한다. 그러니까 가격과 대비돼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데 양의 방향으로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 증가, 가격이 감소하면 공급량 감소. 그게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공급 곡선도 이동을 하죠. 뭐 increase, decrease 여기 증가와 감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가격과 무관하게 그 재화의 가격이 움직이면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화하겠죠. 근데 가격과 무관하게 다른 변수가 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된다.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보겠죠. 증가 오른쪽, 감소 왼쪽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요에는 아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증가라고 하면 우리 올라가는 거고 감소하는 거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증가는 위쪽으로, 감소는 아래쪽으로. 그런데 공급 곡선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였으니까 양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게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여기를 SG로라고 하면 S1으로 이동하는 거
공급 감소입니다. S0에서 S1으로 나오는 거. 공급 감소.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공급 감소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S2라고 하죠. S0에서 S2로 이동하는 거.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공급 증가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위아래로 얘기하다 보면 네,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표현이 아니라 공급 곡선의 이동, 수요 곡선의 이동, 증가와 감소 얘기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곡선이 이동하는 것 증가. 그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감소. 그래서 통일해서 수요든 공급이든 오른쪽 왼쪽으로 얘기하는 게 증가와 감소 방향을 정해주는 게 옳다. 그게 더 이상 헷갈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위아래로 얘기하면 디맨드는 사실은 상관없죠. 디맨드는 위로, 디맨드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해도 그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증가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공급 곡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로 고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시면 다음번에 이제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증가 감소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그 상품의 가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게 공급의 법칙에 얘기하는 공급 곡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우상향하는 방향,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어떤 변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 다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무한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걸로 4개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가져왔고요. 요소 가격. 요소 가격이 뭐냐? 우리 요소라고 하면 뭐 영어로는 팩터라고 하죠. 팩터. 인풋 팩터 뭐 그래서 팩터라고 하는데 보통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생산에 관련된 인풋 팩터는 L과 K가 있습니다. L은 뭐냐? 레이버. K는 뭐냐? 캐피탈. 가 노동과 자본이죠. 노동, 자본. 네, 요 두 가지. 그럼 이게 뭐냐?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올라갔어. 그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이 생산할 수 없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노동을 그만큼 더 수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소 가격,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가격. 돈을 빌리려는데 이자가 올라갔다. 아니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그걸 또 자본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얘기하죠. 피지컬 캐피탈의 가격, 생산물 생산하는 기계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레이버와 똑같은 캐피탈, 똑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기술 발전이 아무런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동일량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기술 발전은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럼 뭐 기술 퇴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뭐 천재지변 같이 이런 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노동량이 줄어들었다거나 뭐 가용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었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기대 내일 휘발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일 팔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팔겠습니까? 내일 팔겠습니까? 오늘 안 팔고 오늘 공급을 좀 줄이고 내일 공급량을 늘리겠죠. 가격의 변한 거 아니니까
기대가 변한 거니까 오늘의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 내일의 공급 곡선은 거기에 반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expectation이 공급 곡선을 이동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 공급 구할 때 아까는 시장 수요였죠. 수요자 수가 증가,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똑같은 겁니다. 판매자 수가 늘어나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다른 변수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 상품에 대한 가격 변화가 아닐 때 공급 곡선이 이동된다라는. 그 생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변화했을 때 그게 가격이 아니라면 공급 곡선의 이동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의 이동까지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번에 봐야 될 게 뭐냐? 처음에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냐라는 거죠.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냐? 수요와 공급의 결합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딱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된다. 수요는 한쪽에 싸게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 그쪽에 그 소비자, 시장 수요의 그 결합이죠. 소비자들의 결합이죠. 시장에 참여한 모든 시장 참여자, 소비자들의 모임, 그게 시장 수요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시장 공급이 각각의 공급자들의 공급을 수직으로 더해가지고 시장 공급을 결정을 했어요. 그게 그 두 가지 힘이 시장이라는 공간, 뭐 아니면 형성, 뭐 모임 이런 데서 결정이 딱 된다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된다. 가격이 어디서 옵니까? 가격은 시장 균형에서 옵니다. 그 시장 균형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만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 가격에 도달한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라고 일컫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 그려보면 이런 그림은 또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급량, 균형 공급량이라고 할 수 있고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면 이게 디맨드고 이게 서플라이면 시장 가격 P스타, 균형 공급량 Q스타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다. 이 도달한 상태를 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P스타, 밑에서 그렸던 P스타가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균형 거래량이 Q스타가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소비자들 또는 여기서 합쳐진 시장 수요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니까 수요량이 늘어나죠. 뭐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요량은 증가한다. 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치되죠.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 공급자의 입장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 더 많이 생산해서 팔고 싶어요. 그럴 요인이 있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시장 공급곡선 S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었을 때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만나는 점 각각이 난 좀 더 가격을 쳐서 불러서 받아내고 싶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깎아서 사고 싶다. 그 힘,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우상향하는 시장 공급 만나서 균형이 결정됐다. 요 모형, 수요 공급 모형입니다. 수요 공급 모형. 수요 공급 모형, 요걸 통해서 시장 균형이 결정된다. 요 모형들 자체,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뭐 세부적으로는 계속 공부하게 되겠지만 요 모양,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학기를 통해서 뭐 적어도 수십 번, 많게는 100번 넘게 저는 인생에서 뭐 이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린 지 수천 번 되겠죠. 아니면 만 번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게 편안하게 그려질 수 있고 요걸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완비됐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수요 공급 모형은 이해가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게 딱 됐다 그러면 경제학의 뭐 70% 이상이 준비가 된 거죠. 그 경제학 원론에서 수요와 공급 모형,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모형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저는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 원칙으로 따지면 전부 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따르게 이제 컴퓨터를 그려놓은 거를 가지고 왔죠. 예,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만나서 이 균형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수준에서 균형 가격이 왜 어떤 메커니즘, 어떤 구조를 통해서 결정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요. 하나는 shortage, 물량 부족이고 하나는 surplus, 공급 과잉입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량이 어떤 가격에서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수량보다 많은 현상, 예, excessive supply라고도 하죠. excess supply, 예, excessive supply. 뭐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쓸 수 있습니다. 그 공급 과잉인데 이거 또 다른 말로 한국말로 초과 공급. 어떨 때 발생할까요?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그려보죠. 수요, 공급. 근데 균형 가격이 P스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P0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 S0, 여기에 대한 수요량 D0. 그러면 S0가 공급량이 D0보다 크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큽니다. 이 경우. 그러면 네, 초과 공급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초과 공급이 일어나고 서플러스, 물건이 남아 돈다라는 거. 물건이 남아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기업은 그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돈 들겠죠. 네, 인벤토리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저장을 해놓으려면 돈이 들어요. 재고 비용, 네, 재고 비용. 재고 비용을 맞닥뜨려지게 될 거고, 재고 비용이 드느니 조금 가격을 낮춰가지고 팔 용의가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별 공급자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려고 하냐, 어떤 행동을 보이려고 하냐. 내가 가격 깎아줄 테니까 나한테 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게 한 명이겠습니까? 아니죠. 무한히 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서 예, 재고를 안 남기고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거는 자발적으로 개별적인 공급자들이 다 그런 성향을,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공급 과잉이 시장에 있을 경우 균형이 아니죠. 시장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것 자체 다시 뭐 한번 고민해 보면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no incentive to move입니다. 균형점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움직이려는 유인이 없는 거죠. 균형점에 다다랐으면 소비자도 더 낮은 가격을 부를 유인이 없고 공급자도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유인이 없다라는. 지금 공급 과잉이 벌어졌을 때 재고가 쌓이니까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현상을 보일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질 거다. 언제까지? 균형 가격에 이를 때까지. 균형에 이르면 더 이상 가격을 깎을 유인도,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를 유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차 본다면 이 지점에 있었던 수요, 그죠? 여기가 균형이니까 수요량은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서 내려갈 거고, 공급량은 여기에 있던 공급량에서 떨어져서 균형, Q 스타가 이룰 때까지 움직임이 일어날 거다. 결국 어디로 갈 거다? 균형으로 갈 거다. 그런 거죠. 공급 과잉, 예,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았을 경우에 공급 과잉을 보이고 서플러스 현상이 나타나고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서 재고를 빨리 비우려고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균형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균형에서 벗어난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량 증가, 공급량 감소로 균형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변해서 균형으로 다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듯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상해 이동,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화하게 될 거다라는 걸 한번 강조해 본 겁니다. 다음, 물량 부족, shortage. 네, 가격이 낮아요. 다시 그리자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은 여기서 결정될 건데, 그죠?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P0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P0에 놓여 있는 경우 여기 S0가 될 거고, 이 지점에서 만나죠. 이게 D0가 될 거고. 예, 여기가 균형 공급량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D0가 S0. 네, 지금 이 가격에서 수요량 자체가 공급량보다 크죠. 초과 수요다. 물량이 부족하다. 살 사람은 그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나는 가격을 더 주고 사고 싶어. 근데 가격이 낮게 측정되어 있는 바람에 물건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네, 블랙 마켓이라고 그래서 암시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균형 가격보다 낮아서 그 가격에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할당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 물건 지금 저 가격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나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충분히 살 용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네, 물건을 사겠다 이거죠.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공급량은 네, 더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서 네, 공급 곡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공급자들이 생산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 곡선을 따라 가지고 균형에 이르지 못하던 두 지점, 이 S0와 D0가 결국은 Q스타, 균형 거래량에 예,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뭐 코로나 사태 지금 같은 현상에서 예, 뭐 그냥 시장에 놔뒀더니 예, 뭐지 마스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암 시장이 자꾸 형성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공급하는, 그래서 어떻게 공평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할당을 하고 그러죠. 뭐 10부제, 5부제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 시장에서 놔두면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예,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 현상으로 막 그 특정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현상인가 해서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 물량 부족, 쇼리지에 대한 예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아파트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던가, 월세를 싸게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공공으로 공급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 수 있죠, 싼 가격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가격에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량에 못 다다라는, 요 양밖에 거래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그 이만큼의 수요가, 수요량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가격이면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뭐 정부가 S 곡선을 이렇게 증가시켜서 또 그 가격에 합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시장에 맡겨놓는 게 아니죠. 앞에서 얘기하던 이 방법은 보통 뭐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이 현상은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예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죠.
네. 지금 우리가 잠깐 예,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경우에는 제가 노동자니까, 예, 노동자 입장에서 제가 기업에 저의 시간을 공급하는 사람.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개별 경제 주체, 소비자 쪽이 공급자가 되는 거죠. 내 노동시간을 공급해 주는. 적어도 피지로 또는 어떤 돈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일을 시켰으면 그 돈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이제 기준을 정부에서 정한 게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공급자들은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이면 나 저런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어. 나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노동 공급량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의 노동 수요량보다 많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나 그 일에 합당한 가격은 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더 높게 책정을 해준다면 최저임금의 목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소득자한테 최저한의 임금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네, 실업이 발생. 이런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모형을 통해서 시장 이론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시할 수 있는 항상 문제점이죠. 최저임금 얘기할 때 항상 주장하는 바가 네, 고용 문제죠. 고용 문제. 실업. 그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다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어떤 현상을 두고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량 부족.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으로 균형으로 움직이려는 유인들이 발생하고, 결국 균형에 다다르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부족해갖고 암시장이 발생한다거나, 공급이 과잉돼가지고,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져야만 하는 게 훨씬 더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결론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 물량 부족에 쇼티지나 서플러스, 공급 과잉, 공급 초과 수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게 시장에서 달성돼야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 아닌 시장, 초과 공급이고, 이거 초과 수요죠. 이 경우 각각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거고 공급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서 결국은 균형에 다다르게 될 거고, 여기는 여기서 공급량이죠.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거고, 여기서는 공급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함을 통해서 결국 또 균형에 다다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변해가서 결국 요 균형점에 다다르게 될 거다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장 내에서의 움직임은 정부가 개입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와 상호작용을 함을 통해서 균형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균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뵀으면, 지금 우리가 잠깐 안 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수요 공급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 현상을 딱 현실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화. 제목 자체가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한번 보자 이거죠. 유난히 더운 여름, 어느 해 여름, 아이스크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여름이었다라고 치죠. 그러면 평균적인 수요가 있을 거고 공급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균형 가격, 아이스크림 균형 가격이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거래량도 결정이 돼요. 근데 더워요, 날씨가. 날씨가 더워. 날씨가 덥다. 덥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찾게 되겠죠. 시원한 걸 더 찾게 됩니다. 더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비자가 수요를 더한다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화했습니까? 아이스크림 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변화, 느끼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덥답니다. 더운 날씨가 아이스크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날씨가 더워지면 느끼는 사람은 개별 소비자죠.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쪽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 어떤 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거 수요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 공급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고 더운 거는 아이스크림 수요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다라는 걸 먼저 간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인가 인가 증가할 건가 감소할 건가?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살라고 그럴 거야. 그죠? 여기서 변화는 뭐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변화해서 수요, 개별 소비자들의 선호, 예, 그 날씨에 대비한 반응 어떻게 될 거다? 수요가 증가할 거다. 증가는 어디요? 오른쪽. 뒤에서 뒤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쵸?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변한다고요? 여기 원래 이 이퀄리브리움 지로라고 했다면 자연스럽게 이 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P1, Q1. 네.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분석하고 싶은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스크림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뭐 이런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 뭐 주식시장 얘기도 많이 하죠.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럼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게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분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이스크림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시장의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한번 강조하자면 다시 곡선의 이동과 곡선상의 운동, 곡선상의 변화, 곡선의 이동,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죠. 곡선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곡선상의 이동은 수요 곡선이 있었으면 수요량, 공급 곡선이 있었으면 공급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곡선 상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변화, 수요, 량, 공급, 양의 변화라는 겁니다. 공급의 변화, 공급 곡선의 이동, 공급의 변화, 곡선 상의 운동, 공급 양의 변화. 됐죠? 그러면 수요 곡선, 수요량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죠.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에 매치되는,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따라 변하게 되는 거고,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변할 때 수요 공급이 변하고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스크림 가격 예를 들면 날씨가 더워지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똑같은 가격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수요를 하게 될 때니까.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 자체가 모두 증가하게 될 거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는. 공급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화, 여기도 답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죠. 어느 해 여름 태풍으로
사탕수수 농장들의 피해를 입어 설탕 가격이 상승했다. 아주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죠. 사탕수수 농장, 뭐, 앞에 있는 거, 태풍, 이 변화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뭐 주어진 변수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탕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스크림 시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한 거 아니죠? 설탕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 뭐냐 이거죠. 아이스크림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가니까. 뭐 우유도 들어가겠지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도 들어가죠. 그러면 설탕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다른 상품의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만드는 데 대한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이 줄어들겠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설탕 가격의 상승으로 하나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이 드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수요냐 공급이냐? 이번에는 공급이고. 예, 여기서 답으로 얘기해 놨지만 설탕 가격 상승에 아이스크림 생산 비용 상승으로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그려보면 되겠죠. 수요 공급으로 균형이 결정될 텐데 원래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요 아이스크림 시장의 P와 Q 스타의 균형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설탕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수요가 감소했다. 왼쪽이라 그랬습니다. 왼쪽, 오른쪽, 감소, 왼쪽, 증가, 오른쪽. 그건 동일하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다 해당이 되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아이스크림 생산 비용의 증가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가격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가격 증가, 거래량 감소.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이런 분석이 이제 그려보면, 딱딱 그려보면,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며칠 전에 뭐 신문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 농장에 사과가 다 떨어졌대. 그럼 사과 주스 가격은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재고를 회사들이 싸가지고 사과를 모아놨다가 즙을 짜서 사과 뭐 주스를 만든다면 당장 변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 그쵸? 사과의 가격이 상승했거나 사과의 질이 떨어져서 사과 주스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동질의 사과 주스, 원래와 같은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 사과 주스 시장의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 공급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일 거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나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콤보입니다. 콤보. 어느 해 여름 더운 날, 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태풍이 한꺼번에 닥쳤다. 아이스크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에 이제 수요, 수요도 움직이잖아. 날씨가 덥대, 수요 증가하잖아. 공급, 태풍이 불어가지고 설탕 가격이 올라와서 다른 공급이 차질을 빚어서 공급 곡선이 감소할 거다. 왼쪽으로 돌 거다. 그 두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려보면요. 수요 증가, 뒤에서 D'. 공급 감소, S에서 S'. 그러면 어떻게 됐죠? 여기가 원래점이었죠. 여기가 원래 E0. 근데 여기 E1으로 궁극적으로는 올라가게 됐죠. 가격은 P스타에서 P1으로 증가했어요. Q. Q. 여기 Q스타고. 이건 뭐지? Q1이죠. 여기서는 Q1이 Q스타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D가 커지고 얼만큼 S가 작아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부분이 균형 가격 상승은 확실하죠.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공급의 감소도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고 수요의 증가도 가격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이 움직임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가격은 결단코 오를 거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이 더 많이 이동하든지 수요 곡선이 더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의 이야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여기 상대적인 변화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크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크느냐. 원래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공급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 두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상대적인 수요의 증가와 상대적인 공급 감소 폭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 한 가지 예죠. 한 가지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수요 공급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예. 왜 하나의 예냐? 그러면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 요런 현상, 요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단 네 가지가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럼 요 두 가지랑 요 두 가지랑 살펴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하나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하나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 하나죠. 그다음에 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경우를 여기 한 가지는 했으니까요, 그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의 경우는 설명을 했으니까 각각의 경우를 한번 그려보시고 뭐는 확실하고 여기의 경우에서는 균형 가격 상승은 확실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경우는 균형 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할지 감소할지 우리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 네,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